1940년대 후반 20명의 여성들을 살해한 킬러 커플 론리 하츠 킬러, 일명 고독한 킬러입니다. 잘생긴 라틴계 남성과 치명적인 매력을 소유한 여성. Martha. Raymond. 함께 사기를 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자들을 유혹해 살해하는 희대의 살인 커플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영화 론리 하츠인데요. 실제로 주인공들이 이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실제 그들의 모습과 가까웠습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이고 무슨 짓을 했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외로웠던 여자 마사백은 1919년 미국 플로리다 밀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선천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은 또래 아이들보다 더 빨리 육체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0살 때 이미 완전히 성장한 여성의 신체를 가졌다고 하네요. 그 질환은 그녀에게 비만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어쩌면 그녀의 인생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거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식이요법 등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사는 평생 비만의 여인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비만 때문에 마사는 동급생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에게서조차 조롱과 멸시, 경멸, 증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춘기에 더욱 악화되었고 끊임없는 잔인한 농담과 모욕을 견디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길 원했고 친구를 사귀길 원했습니다. 마사는 간호학을 진로로 선택해 1942년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합니다. 육군병원에서 낮에는 간호사로 일하고 퇴근 후엔 사랑을 찾아 도시의 술집들을 돌아다닙니다. 비록 그 사랑이 하룻밤일지라도 외로운 그녀에겐 절실했으니까요. 곧 마사는 임신을 합니다. 하지만 군인인 아이의 아빠는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술 취한 하룻밤 만남의 결과로 마사의 임신을 실수로 간주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사는 정상적이고 안정된 가정을 원했기에 결혼하자고 설득해보지만 남자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마사와의 결혼이 죽기보다 싫었는지 남자는 근처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에이, 나쁜 새끼. 남자가 결혼보다 차라리 죽는 걸 원한다는 굴욕은 마사가 견디기엔 너무나 컸습니다. 임신, 우울감, 부끄러움, 무엇보다 혼자였던 그녀는 고향 플로리다 밀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한 채 고향으로 돌아온 마사는 그동안의 진실이 가져올 조롱과 비웃음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해군 장교를 만나 결혼을 했고 남편은 현재 태평양에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 지금 사는 밀턴에 새 보금자리를 꾸린다고 했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은 효과가 있었지만 그것을 오래 끌 순 없었기에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으로 스스로 전보를 꾸며냈습니다. 마사의 자작극이 지역신문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동정을 표했고 그게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그녀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1944년 봄, 딸을 출산합니다. 평범한 삶을 늘 원했던 마사는 비슷한 가치관과 자기 딸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프레도라는 버스 운전사였습니다. 곧 마사는 다시 임신했고 둘은 결혼합니다. 사실 알프레도는 마사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결혼에 동의했고 그 구실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6개월 후 이혼하게 되고 마사는 두 아이를 혼자서 키워야 했습니다. 1946년 병원 간호사로 직업을 갖게 되고 양심적이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면서
빠른 승진을 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행복해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 우울감과 외로움을 간직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마사는 누군가를 만나길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문 개인 광고 코너인 론리 하츠에 광고를 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광고는 외로운 사람들이 만남을 위해 기본적인 셀프 소개를 싣는 광고인데요. 요즘의 미팅 어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를 보는 사람에게 인상적이도록 자신을 설명했고, 보통 사실과 다르게 자신을 포장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100kg이 훨씬 넘는 몸무게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것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광고가 나간 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달려가서 답장이 왔는지 편지함을 확인했지만 기다리던 소식은 없었습니다. 마사는 실망했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분명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회신을 할 거라 믿었습니다. I'm sorry I'm late. 레이먼드 페르난데스는 언제든 원하는 여성을 유혹할 수 있었습니다. 1914년 하와이의 스페인 이민자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20살 때는 스페인에 있는 삼촌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이때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스페인 상선에서 근무하고 2차 세계대전 중엔 영국 정보기관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고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물론 아내와 아이들을 스페인에 버려두고 혼자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행 배에서 떨어지는 금속 해치에 머리를 맞는 사고로 두개골이 골절되어 전두엽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부상으로 인해 그의 사회 및 성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 옷을 훔치다 적발되어 1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감방 동료로부터 부두교와 흑마법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는 나중에 그 흑마법이 여성에게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힘과 매력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렷한 직업이 없던 레이먼드는 외로운 여성들을 등쳐먹는 사기꾼으로 전락합니다. 그의 비즈니스가 잘 된 이유도 당시 전쟁 후 미망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롤리하츠 광고를 보고 매주 수십 통의 편지를 여성들에게 보내고 그들의 신뢰를 얻고 유혹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여성들은 그가 사기꾼이고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만 결국 레이먼드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속였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둘은 몇 달 동안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여자가 죽게 되고, 레이먼드는 여자의 유서를 위조한 후 뉴욕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 지내면서 레이먼드는 전국의 외로운 여성들에게 접근하고 마음을 나눴습니다. 1947년 크리스마스 이브, 뉴욕엔 눈이 내렸을지 모르지만 플로리다엔 태양빛이 빛났습니다. 마사에게는 그저 평범한 날이었지만 우편함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마음에도 빛이 났습니다. 뉴욕의 스탬프가 찍힌 한 통의 편지. 그것은 그녀가 낸 광고에 대한 최초이자 유일한 답장이었습니다. 뉴욕의 성공한 사업가 남성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자신을 스페인 출신의 미국 이민자로 무역 사업을 하는 미혼 남성으로 소개하며 현재 살고 있는 뉴욕의 아파트가 혼자 살기엔 너무 크다며 언젠가 아내와 함께 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사에게 편지를 한 이유는 그녀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거라 생각했다는 잘 쓰여진 정중하고 매력적인 편지였습니다. 마사는 믿을 수가 없어 당황했지만 마침내 사랑할 누군가를 찾았다는 기쁨에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당연히 마사는 즉시 응답했고 이들은 2주간 매일 편지를 교환합니다. 편지 몇 통에 마사는 이미 마약 같은 사랑에 빠져 허우덕대며 정신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레이먼드가 마사에게 사진을 보내달라는 부탁에 마사는 자기 사진 대신 동료의 사진을 보냅니다. 레이먼드 역시 자기 사진을 보냈는데 사실 그도 부흥가발을 착용하는 남성이었습니다.
미국행 배에서 당한 사고로 이마 위쪽에 흉터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마사의 걱정 중 가장 큰 하나는 바로 뚱뚱한 본인의 사이즈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레이먼드가 관심을 가졌던 건 마사의 사이즈가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은행잔고 사이즈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지로 신뢰를 얻은 레이먼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몇 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함께 데이트를 하기 위해 만날 것을 동의하면 또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첫 만남에 대해 어느 정도 성적 기대감을 심어주는데 노력합니다. 사실 섹스는 레이먼드보다 외로운 여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관계를 가진 후에 남자는 최대한 빨리 훔칠 걸 훔쳐 떠나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래야 여성들이 그제서야 자신이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굴욕감과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대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뻔뻔하게도 레이먼드는 그건 자신이 들인 시간과 함께 로맨스를 만들고 사랑도 나눴기 때문에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번 목표는 마사였습니다. 하지만 마사는 다른 종류의 여성이었습니다. 마사와 레이먼드는 1947년 12월 플로리다 펜사콜라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마사에게 레이먼드는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남성이었습니다. 잘생기고 친절하며 매너는 물론 참을성 있는 훌륭한 매력을 가진 남성입니다. 지금껏 아무도 마사를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만들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틀을 함께 보내면서 여러 번 사랑을 나눴고 그동안의 레이먼드는 그녀의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공개하도록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통했던 수법과 달리 마사는 쉼없는 사랑을 요구했고 지쳐버린 레이먼드는 예기치 못한 사업상의 문제로 뉴욕으로 돌아가야 한다 했습니다. 만만한 여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뉴욕에 도착하고 다시 마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그건 그녀의 기대와 달리 예전과 다른 유형의 편지였습니다. 그동안 그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오해했고 플로리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뭐 다시 보지 말자는 얘기였습니다. 마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결혼할 거라 얘기까지 했고 파티까지 준비해놨기 때문입니다. 항상 위태로운 생활을 하다가 감정적으로 변하고 자살을 시도한 마사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레이먼드는 마사의 방문을 동의하고 그녀를 뉴욕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멋진 2주를 보냈습니다. 굳이 설명 안 해도 어른들은 아시겠죠? 그건 마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플로리다로 돌아가 직장에 간 마사는 고용이 해지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몰랐지만 아마도 레이먼드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듯 싶습니다. 뉴욕에서 온 라틴계 남성과의 연애로 온 마을이 수군대는 것 같았습니다. 자, 어쩌면 그건 운명이었지만 지금은 그녀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마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친지와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뉴욕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두 아이와 큰 진가방을 들고 온 마사를 자신의 아파트 문 앞에서 마주한 레이먼드는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사를 내쫓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돌봐주러 왔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그녀를 받아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마사는 레이먼드의 아파트에 머물 수 있었지만 아이들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남자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했던 마사는 그녀 삶의 사랑을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아이들을 구세군에 버리게 됩니다. 애들을 버린 것은 그녀 남은 인생 동안 후회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둘이 함께 하게 되었고 레이먼드는 마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에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왔고 미국에도 가짜 아내가 있고 외로운 여성들을 유혹해 그들이 평생 모은 것을 빼앗는 사기꾼이라고 말입니다. 레이먼드는 자기의 이야기를 들은 마사가 그에게 실망하고 떠나길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사는 그에게 헌신했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하도록 도울 준비가 됐습니다. 레이먼드는 살짝 당황했지만 범죄의 파트너가 있다는 게 그렇게 나쁜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냅니다. 그는 편지와 사진이 담긴 상자를 보여줬고 두 사람은 다음 희생자를 골랐습니다. 1948년 2월 둘은 펜실베니아로 가서 에스더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레이먼드와 에스더는 결혼하게 되는데 이때 마사는 레이먼드의 형수인 척했고 둘이 결혼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갓 결혼한 부부는 뉴욕으로 함께 왔지만 공손함과 정중한 태도를 취하던 레이먼드는 새 아내에게 불만을 드러냈고 결국 에스더는 그녀의 자동차와 몇백 달러의 현금을 빼앗기고 떠났습니다. 다음 사기는 머틀이라는 이름의 여성입니다. 1948년 8월 레이먼드와 결혼을 했는데 이때 마사의 역할은 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결코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 확신한 마사는 어느 날 부부의 침실에서 잠을 잤는데 이것을 본 머틀은 밤낮으로 레이먼드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레이먼드는 많은 양의 마약으로 머틀을 진정시키고 그녀가 의식을 잃었을 때 버스에 태워 머틀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옵니다. 불행하게도 머틀은 과도한 마약 투여로 다음날 사망했고 사기꾼 커플은 머틀의 계좌에서 큰 금액을 인출했습니다. 레이먼드는 지금껏 많은 돈을 외로운 여성들에게서 빼앗았지만 좀 더 큰 건을 원했습니다. 다음 사기 상대 여성은 론리 하츠에 자주 광고를 올리는 66세의 뉴욕에 사는 부자 미망인 자넷이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둘의 합작으로 어렵사리 레이먼드에게 마음을 열게 만들었는데 쌓였던 마사의 질투심이 폭발했습니다. 전라의 상태로 레이먼드와 침대에 누워있는 자넷을 본 마사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말싸움을 하다 분노의 힘을 가득 실은 망치로 자넷의 머리를 여러 번 내려칩니다. 많은 양의 피가 바닥에 쏟아졌고 의식을 잃은 자넷을 레이먼드가 스카프로 목 졸라 결국 죽이게 됩니다. 레이먼드와 마사는 방을 청소하고 자넷의 시신을 옷장에 넣은 뒤 아무렇지 않게 잠을 잡니다. 다음날 그들은 자넷의 시신을 가방에 실어 집 지하실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넷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그녀의 다른 가족에게 레이먼드와 함께 플로리다로 떠난다는 거짓 편지를 타자기로 작성하고 자넷의 이름으로 서명을 해 보냅니다. 하지만 자넷이 타자기를 쓸 줄 모른다는 것을 의심한 가족은 편지를 받자마자 경찰에 신고합니다. 한편 이제는 도망자가 된 살인 커플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동안 레이먼드는 미시건주에 사는 델핀이라는 젊은 미망인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밑작업이었죠. 41살의 델핀은 2살 딸 레이넬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롤리아츠 펜팔 친구 찰스 마틴이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자신을 행운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찰스는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고 사업차 근처를 방문한다는 편지를 썼을 때 그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찰스가 그의 여동생을 데리고 올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동안 델핀의 집에 머물기로 한 레이먼드가 딸 레이넬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본 델핀은 그에게 확신이 생겼고 둘은 깊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당연히 마사는 엄청난 질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델핀이 예고 없이 욕실에 들어갔을 때 샤워하고 있는 레이먼드를 보았습니다. 아, 그녀에겐 찰스였죠. 부분 가발을 벗은 그의 이마 꼭대기에 커다란 못생긴 흉터를 본 델핀은 꽤 충격이었고 자기를 기만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는 델핀을 레이먼드가 어찌하지 못하자 마사는 델핀을 설득해 수면제를 먹게 하고 곧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딸은 엄마에게 잘못된 일이 생겼다는 것을 감지하고 비명을 지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마사는 아이의 목을 붙잡고 졸라 의식을 잃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이의 목에 시퍼렇게 멍이 생겼습니다. 이걸 본 레이먼드는 화를 냈습니다. 델핀이 일어나서 아이 목을 보면 경찰에 신고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그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레이먼드는 권총을 가져와서 델핀을 담요로 넣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머리에 총을 쏴 죽입니다. 그리고 델핀의 시신을 지하실에 묻어버립니다. 이 집에서 돈을 훔치고 달아나려 했지만 먼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엄마를 죽인 것을 안 레이넬이 끊임없이 소리 지르며 울며 음식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먼드는 마사에게 아이를 없애라고 말했습니다. 마사에게 어른을 죽이는 건 아무렇지 않았으나 어린아이는 달랐습니다. 마사는 못하겠다 말했지만 레이먼드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하실에 있는 욕조에 물을 채웠습니다. 마사는 우는 아이를 그 속에 넣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머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레이먼드는 아이를 지하에 묻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델핀의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한 줄도 모르고 태연하게 극장에 가서 팝콘과 소다를 마시며 영화를 즐겼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1949년 2월 28일 체포되어 신문이 시작되는데 의외로 순순히 자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의 대가로 그들은 뉴욕 경찰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살인에 대한 죄로 분명히 사형을 받을 것이고 지금 체포된 주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을 유도한 건 모두 거짓말이었고 뉴욕 검찰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들도 거짓말에 당한 겁니다. 전국의 신문은 그들의 범죄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속임수, 음모, 섹스, 그리고 살인. 레이먼드와 마사는 20건의 살인과 다른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고 둘 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1951년 3월 8일) 사형 집행 날입니다. 레이먼드는 차가운 감옥에 있다 두 집행관에 이끌려 공포에 시달리며 전기 의자가 있는 집행실로 들어갔습니다. 발버둥 치는 그를 강제로 전기 의자에 묶고 형은 곧 집행됐습니다. 잠시 후 마사도 그곳으로 끌려와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게 됩니다. 그녀의 최후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나의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다. 사랑으로 고통받은 자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다. 마사는 죄에 대한 벌을 마땅히 받아야 했지만 여러모로 보면 분명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잘못 없이 비만으로 살아야 했고 어렸을 적부터 친구와 가족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인지 한 남자를 만나 오직 그를 위하고 그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범죄를 공모해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